안녕하세요. 비트 고수입니다. Japanese candlestick charts to the Western world nearly 20 years ago. In my first book, Japanese Candlestick Charting Techniques, I've helped thousands of traders and investors to reach their peak trading performance. And I've been asked by the top trading firms and organizations to teach them candlestick charting. 이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니슨입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서양 금융시장에 일본식 캔들 차트를 최초로 도입한 개척자이자 현대 캔들 차트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198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오직 선 차트와 바 차트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니슨은 도쿄에서 근무하던 시절 일본 트레이더들이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분석법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캔들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니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는 단순한 캔들 차트를 넘어서 더 강력한 도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키나시 차트였습니다. 일반 차트가 매 순간에 가격 변동을 보여준다면 하이키나시는 이런 세밀한 변동은 줄이되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일반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에서 조정 구간이 이처럼 드러나고 자칫하면은 여기서 가짜 신호에 속아서 매도를 하고 이후 상승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이키나시 차트는 추세의 방향성을 지속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 속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걸러내고 음악만 들려주는 노이즈 캔슬링 원리와도 같죠. 니슨은 이 기법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세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하이키나시는 그의 말처럼 추세가 한쪽으로 진행될 때 그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하이키나시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매매 전략,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와의 결합을 통한 응용 매매 기법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풍부한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분명히 상승 추세였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장대음봉이 나와서 겁이 나가지고 매도를 했더니 이후에 가격이 크게 급등해서 속이 쓰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식 차트가 국내 주식의 후성이라는 차트인데 한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수출 제한 품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불화수소가 필요하게 됐고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여기 구간 보이시죠? 음봉이 나올 때 매도를 했고 이후에 이 큰 수익폭을 먹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일반 캔들 차트는 매 순간에 시장 감정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져도 음봉이 크게 나타나고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나면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하이키나시가 빛을 발합니다. 하이키나시는 일본어로 평균적인 막대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기존 차트의 값을 평균 내어서 부드러운 움직임과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덕분에 초보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불필요한 매매 신호를 줄이고 추세의 방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에서 중간에 조정폭도 제법 크게 나오고 캔들이 작아졌다가 연속 2개의 음봉 캔들도 나오고 캔들 크기가 커지는가 하면 다시 작아지면서 이런 구간에서 막상 우리가 상황에 직면하면 고점 근처를 넘어가다가 캔들 크기가 작아지니까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혼동되는 신호를 계속 보여주는데 반면 하이키나시는 어떠냐? 이렇게 큰 캔들로 조정이 나올 동안에 하이키나시는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걸 알 수 있고 또한 중심 구간에서 캔들 2개가 발생하지만 여기는 거의 변동폭이 없습니다. 도치형 캔들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캔들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반해서 하이키나시는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비슷한 크기의 캔들을 유지하며 추세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 구간에서 털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이키나시를 보고 보유를 했다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단 얘기예요. 일반 캔들 차트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형성되지만 하이키나시는 여기에 이전 캔들의 평균가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흐름이 마치 이동평균선처럼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이키나시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의 계산값으로 만들어지는데 복잡한 수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핵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는 이전 봉의 시가와 종가를 더해서 2를 나눈 값입니다. 두 번째로 종가는 현재 캔들의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모두 더한 값을 4로 나눈 값입니다. 세 번째, 고가는 현재 캔들의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는 현재 캔들의 최저가를 의미합니다. 계산값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 캔들의 정보와 현재 캔들의 변동성이 함께 반영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하이키나시 차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원래는 항상 지표 탭을 클릭했었는데 이번엔 지표 옆에 보이는 캔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메뉴 탭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캔들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헤이키나시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주면 차트에서 캔들 모양이 하이키나시 캔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 차트로 실전 매매 적용하기 전에 차트의 3가지 기본 캔들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캔들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의 강세 캔들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양봉들은 이 구간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게요. 특징적으로 윗꼬리는 길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캔들의 몸통을 보시면 아랫꼬리는 거의 없거나 매우 짧습니다. 특히 몸통이 굵고 길수록 강한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즉 시가의 형성 이후로 아래쪽으로 밀리는 것이 거의 없고 곧장 상승한 형태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매도 압력이 적고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차트에서 이 캔들 패턴이 연속으로 3개 이상 출현하면 강한 상승 추세로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캔들의 몸통이 점점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추세가 가속화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단기 과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존 포지션 보유자라면 일부 익절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캔들의 몸통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상승 추세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진입을 보류하고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때 해당 장악형 양봉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는 경우는 구간별로 의미가 따로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지받는 기준가를 살펴보시면 아랫꼬리 저점이 닿고 윗꼬리가 겹친 구간이죠. 이 해당 구간이 지지선이 되는데 지지 구간에 닿은 캔들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면 이 경우에는 지지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왜냐면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 탄력이 일어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니까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이후에 추세 전환이 나타나면 완전 이탈이 확정된 자리,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 숏 포지션에 진입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앞선 저항과 연결지어서 가격이 저항선 부근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캔들의 몸통이 점차 짧아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저항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서 매수의 힘이 약해진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져요. 따라서 기존 매수 포지션은 익절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밑에 이런 주요 구간들의 지지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점 저항에서 가격이 저항을 만나서 잠시 하락하더라도 아래 지지선에서 만나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지가 이탈되었고 두 번째 지지 구간을 만나니까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온 V자 구간의 지지선을 만나니까 결국은 반등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구간은 눌림목 역할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앞선 저항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닿아서 하이키나시 강세 캔들이 점차 작아졌고 가격이 하락 전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여러 차례 일어난 걸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지지선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하다 보니 저항 돌파가 실패되고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지선 근처에서 점차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매수세가 약해짐을 암시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가격이 하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목표가를 어디로 잡느냐? 1차적으로는 이전 지지선 구간, 그죠?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여기서 익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캔들 패턴은 하락 추세에서의 약색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이 음봉은 아랫꼬리는 자주 형성되는 모습이지만 보시다시피 윗꼬리는 거의 없거나 매우 짧습니다. 특히 몸통이 이처럼 굵고 길수록 매도세가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가 형성 이후에 반등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아래로 밀린 형태로서 시장의 실질적인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실제 차트에서 이 캔들 패턴이 연속으로 3개 이상 출현하면 강한 하락 추세로 봅니다.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점점 커지죠. 이러면 추세가 가속화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과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 기존 보유자는 일부 익절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몸통의 길이가 짧아진다면은 하락세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신규 포지션 진입을 잠시 보류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 전환될 때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양봉 되돌림 반등 발생 이후에 이것을 장악하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아래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캔들이 작아질 때 의미가 다릅니다. 만약에 가격이 지지선 부근에 위치할 때 보시는 것처럼 캔들의 길이가 갑자기 짧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하락 돌파에 실패해서 매도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단기적 반등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단기적 반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위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닿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선 구간을 보시면 지지선 근처에서 캔들이 작아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죠. 이후에 앞선 저항선을 만나고 나서 재차 하락합니다. 이게 바로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살펴보시면은 이 양봉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오죠. 이 해당 캔들에서 포지션 진입하면은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노려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되돌림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캔들 패턴은 도지 캔들입니다. 하이키나시 차트에서 도지 캔들이 나타날 때는 가까이 한번 살펴보시면 몸통이 매우 작고 위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캔들은 색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보다는 가격이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히 맞서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5개 이상 나오면서 방향성 없이 횡보할 때는 어디로 포지션을 정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전 파동의 흐름과 연계지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구간처럼 도지 캔들이 연속으로 나온다면 먼저 추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죠. 그리고 지지의 기준선과 저항의 기준선을 잡아야 합니다. 지지 기준선의 경우에는 돌파된 직전 고점이 되는 것이고 저항선은 앞선 언덕의 고점 구간이 되죠. 그래서 이 구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현재 차트는 이 지지선 근처에서 보시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구간만 놓고 보면은 눌림목이나 혹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확률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흐름이 눌림이겠느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겠느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캔들의 개수고요. 두 번째는 몸통의 크기입니다. 만약에 음봉 캔들의 개수가 보시는 것처럼 2개로 끝났죠.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전환한다면 이는 눌림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음봉 캔들이 3개 이상 발생하면서 동시에 크기가 점차 커졌다면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해당 구간의 도지 이후 2개의 음봉 캔들 몸통이 작아지고 반등으로 전환되었고 역시나 도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음봉 캔들이 3연속으로 나왔지만 몸통의 크기가 어때요? 점점 작아지면서 상승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지 캔들은요 갈림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진입보다는 지지나 저항 등 위치나 캔들의 크기 그리고 개수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이키나시의 주요 캔들을 분석하면 추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캔들만 보고 판단한다면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도지 캔들 하나만 보고 전환 신호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면 곧바로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캔들 패턴을 실전 매매 전략과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매매 전략 5가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턴 1번은 박스권 상승 돌파 유형입니다. 하이킨 아시 차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박스권 돌파가 나타납니다. 가까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지 캔들이 2개에서 3개 이상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스권 상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이 양봉은 직전 캔들 대비 2배 이상 몸통이 크고 그 다음에 결합해야 하는 지표는 바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 지표를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이 형성되었고 거래량도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구간 증가한 거래량의 규모가 평소 거래량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2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면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 패턴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양봉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돌파된 전고점에 설정하고요. 익절가는 손익비 1대2로 두고 수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해당 구간에서 대형 양봉 캔들이 발생했고 이 구간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고 손절가는 돌파된 전 고점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1대2로 잡아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구간 예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고점은 조금 높아지지만 박스권이 형성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이때 포인트가 있죠. 보시면 작은 도지 캔들이 2-3개 출현하는 걸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완전 연속적이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간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고 손절은 돌파된 전 고점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1대2로 설정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이상 넉넉한 상승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패턴 2번은 바닥을 확인 후에 반등하는 유형입니다. 이 패턴은 주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전환될 때 자주 나타납니다. 하이킨 아시 캔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호가 발생합니다. 먼저 음봉 캔들의 크기가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달리지 않았던 윗꼬리가 조금씩 발생하고요. 매수 매도의 균형을 나타내는 도지 캔들이 한두 개 출현합니다. 그 뒤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양봉 캔들이 2개 연속 발생합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포지션 진입 포인트입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음봉 캔들의 몸통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분명히 없었는데 여기 살짝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도지 캔들도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다가 양봉 캔들이 2개 이상 연속으로 나타났네요. 두 번째 양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손절가는 이전 저점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어디에 두느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화면을 다시 넓혀서, 자, 잘 보세요. 이쪽 앞에 하락부는 현재 거의 다 만회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저항은 사실상 무력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말고 여기보다 앞전의 하락 파동을 살펴보셔야 돼요. 앞전 하락 파동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지금 중심 2구간을 넘어가는 거니까 앞전 하락 마디는 해당 구간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구간, 목표가는 이전 하락 마디의 절반에 둡니다. 하락 마디와 절반 개념은 이후에 영상 촬영할 때도 계속 언급할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하락 마디의 절반을 갈라보니까 정확히 고점이죠. 그래서 하락마디의 절반의 목표가를 두었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매매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반드시 양봉 캔들이 2개 이상 연속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양봉은 속임수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진입하지 않고 두 번째 양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진입해서 손절도 어느 정도 짧게 두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세 번째 패턴은 상승 추세 지속형입니다. 이 패턴은 상승 추세 도중에 잠시 눌림목이 발생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할 때, 이럴 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차트에서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이 이어지다가 음봉 캔들이 출현하는데요. 이 음봉의 캔들이 출현하는 개수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7개 내외까지만 출현하는 것이 좋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하락 전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음봉의 개수는 7개 이내로 출현합니다. 그리고 음봉의 캔들이 작거나 혹은 윗꼬리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전 음봉을 장악하는 첫 번째 양봉 캔들이 등장하죠. 이 양봉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손절은 조정 구간의 저점에 두고 익절은 가까운 전고점, 이전 전고점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 다시 상승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죠. 조정 타점을 잡을 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조정의 폭이 직전 상승폭의 30% 이내일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럴수록 탄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은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정 구간의 경우에는 전체 상승 마디 대비 절반 위쪽에 있으니까 대략 30%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번 패턴은 고점 신호 발생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날 때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때 차트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까이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속된 양봉 캔들로 급등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캔들의 몸통이 점점 작아지고요. 그동안 짧거나 아예 없던 아랫꼬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매수 매도세가 팽팽한 도지 캔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봉 캔들이 2개 연속으로 발생했죠. 이때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음봉 캔들, 여기서 도지는 제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상승 고점에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익절은 이전 상승 마디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거대한 상승 마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절반 지점을 목표가로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마디의 딱 절반 목표가로 두면은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삼각 수렴 돌파 형태입니다. 이 패턴은 주로 횡보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차트에서는 도지 캔들이 자주 출현하고 전체적으로 캔들의 몸통과 꼬리가 작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사실 이 패턴의 빈도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계속 횡보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사례를 살펴보시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이때 이전 파동을 어느 정도 연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차트에서 주로 고점은 낮아지고요. 저점은 높아지면서 중심 삼각 수렴 형태로 압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큰 캔들이 출현하면서 돌파가 발생합니다. 이 돌파가 발생하는 시점에 나오는 캔들이 꼬리가 거의 없거나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삼각 수렴 후에 캔들이 상향 돌파를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돌파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디에 두느냐? 이 삼각형 구간의 하단 지지 자리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단 자리를 손절로 잡고 그렇다면 익절은 어디서
진행하느냐, 삼각형의 높이, 이 폭만큼 상승한 대칭점에 설정하면 됩니다. 삼각형의 폭이 이만큼이었다 한다면 진입 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위치를 설정해주고 목표가를 이 상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구간입니다. 기본 구간이 되고 결국에는 이 위로 상승해서 수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보시다시피 박스권 돌파 전략으로 양봉 캔들이 발생했을 때 포지션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패턴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일반 캔들 차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100% 승률을 보장하는 매매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킨 아시 또한 가짜 신호가 발생하고 실패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가짜 신호를 최대한 필터링하는 것일 텐데요. 가짜 신호를 최대한 필터링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신호는 대개 캔들의 색상 변화와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하락 구간을 분명히 돌파하는 상승 캔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연속적인 캔들이 발생하죠. 색상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거래량을 보시면 앞전 거래량 대비 1.5배 정도 터졌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졌겠죠. 그러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반등을 하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캔들의 색상이 바뀌었어도 거래량 자체가 적은 상태라면은 가짜 신호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는 캔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캔들이 직전 캔들보다 확실히 큰 장악형이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이 장악형은 특정 매수 매도세를 완전히 제압할 때 나타납니다. 그만큼 추세가 바뀌는 신호죠. 예를 들어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는데 이 앞쪽에 약 5개의 음봉 캔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다 덮어버리는 2-3개의 양봉 캔들이 나오죠.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합니다. 이런 구간은 뭡니까? 확실한 상승 추세가 되고 강력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게 확인되는데 전환 캔들이 오히려 작으면 어떨까요? 이전 캔들과 비슷하고 캔들이 작으니까 얼마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죠. 또한 거래량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짜 신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호라면은 방향 전환 이후에 2-3개의 캔들이 같은 색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몸통이 커지는 형태가 나타날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전환 직후에 바로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거나 캔들이 만들어졌지만 크기가 작고 지속성이 부족하다면 신호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결국 밑으로 다시 빠집니다. 몸통이 3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왔고 크기가 갈수록 커집니다. 이처럼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에서 1-2개 음봉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하이키나시의 기본 패턴과 매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을 어떤 시간대에 적용해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이 시간대별로 신호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는 시장에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 패턴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단에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이 나올 때 2번째 양봉에서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하면 들어간 이후 목표가는 앞전 하락 마디의 절반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절반 구간까지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락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죠. 2번째 캔들, 이때 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했다면 목표가는 어디에 두느냐? 여기 이전 상승 마디가 보이죠? 여기에 정확히 절반을 목표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하락이 나올 때 바로 익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바닥 잡고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자칫하다간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한 돌파만 공략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이나 30분봉 등 분봉 차트는 단타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15분봉, 30분봉 등은 가장 균형 잡힌 신호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활용하기 좋은 패턴은 바닥 확인 후에 반등하는 패턴, 그리고 두 번째 추세 지속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연속된 3개의 캔들의 두 번째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는 하락 마디의 절반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서 익절이 가능하겠죠. 물론 돌파 구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 추세가 강해지는 연속된 양봉 캔들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도지봉이 나타나고 이를 장악하는 양봉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상승 추세 지속형 패턴입니다. 이렇게 15분봉부터 30분봉 타임프레임은 초보자들이 공략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시간봉 차트고요. 좀 더 긴 호흡의 매매를 원한다면 이 시간대가 적합합니다. 주로 활용하기 좋은 패턴은 삼각 수렴 돌파 패턴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랜 기간 에너지가 응축된 다음에 한쪽으로 추세 방향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큰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이 만나는 이런 구간에서 하락으로 크게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리를 하자면 스캘핑 매매자라면 1분봉에서 5분봉, 단기 매매는 10분봉에서 30분봉이 적합하고 스윙이나 포지션 트레이더라면 1시간부터 4시간봉, 중장기 이상 투자자 분들은 1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키나시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이키나시는 추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이 자체만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다른 보조 지표를 결합해서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조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와 RSI입니다. 둘 다 기본 설정 값을 사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20,2, RSI 기간은 14를 활용하면 되겠죠. 먼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밴드 압축 후 확장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면 매물이 쌓이면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곧 큰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가까이 살펴보시면 밴드의 폭이 축소되고 하이키나시의 도지 캔들이 중심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출현하고 또한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면서 폭풍 전야의 흐름을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거래량 또한 급증하죠.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상승이 이어져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폭이 좁아졌다가 밴드를 하향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급증했죠. 이럴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손절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 두고 익절은 밴드의 폭만큼 하락한 가격에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밴드의 폭이 현재 요만큼이죠. 중심선과 하단 밴드의 폭만큼 내려간 가격에서 익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아래쪽까지 가격이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볼린저 밴드는 하이키나시가 추세를 확실하게 잡아주었을 때 과열과 침체 상태를 판별해내서 보다 정확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사용 가능한 보조 지표는 바로 RSI입니다. RSI는 시장의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하이키나시와 함께 보면은 추세의 전환을 더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RSI 매매의 핵심은 중심 구간인 50선을 기준으로 돌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적용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SI가 중심 50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구간을 동시에 보시면 하이키나시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 후에 RSI와 차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RSI가 과매수 국면까지 가죠.
그렇다면 언제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느냐? RSI가 50을 넘기고 나서 두 번째 양봉이 형성되었을 때 해당 구간의 종가를 기준으로 포지션에 진입하고, 익절은 언제 하면 되느냐? RSI가 70 이상 과열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익절을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양봉 캔들의 종가에서 진입하고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도 간단합니다. 먼저 RSI가 50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음봉 캔들이 발생합니다. 전환되는 음봉 캔들의 두 번째 캔들이 이쯤 되겠네요.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돼요. 그리고 손절은 50선을 다시 돌파할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익절 타이밍은 RSI가 과매도 국면으로 내려갔을 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 여기서 수익 실현 가능했을 것이고, 파동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해서 응용할 수 있어요. 50선 다시 넘었고 양봉이 연속으로 발생하죠. 포지션 진입입니다. RSI가 50 밑으로 떨어질 때 손절하면 돼요. 그런데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과열 구간까지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익절을 하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RSI 다이버전스를 결합한 전략인데, 다이버전스는 지표와 가격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괴리 현상을 의미합니다. 매수 포지션 조건을 살펴보시면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RSI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맞춰서 확대를 해보면 캔들의 크기가 점차 작아집니다. 이 저점을 기반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죠. 이후에 상승 파동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고점은 갱신되는데 RSI 고점이 낮아졌죠. 하락 다이버전스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의 고점을 손절 자리로 두고 박스권을 하단 이탈 돌파할 때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I 매매의 경우에는 50선 돌파 전략이 다이버전스보다 훨씬 더 빈도수도 많이 나오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선 상승 돌파, 하락 돌파 할 때 캔들의 연속성을 보시고 포지션에 진입해서 매매를 공략한다면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이키나시 단독 패턴과 볼린저 밴드, RSI를 결합한 매매 전략 등 다양한 핵심 응용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억 고수들의 투자 비법이 담긴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틀 고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